오늘 시작인데 오늘 아침에 올까 하다가 어제 내려와서 선배 형님들 만나갖고 빈대떡에 막걸리 마셨습니다. 그 두진백로 앞에 있는 빈대떡집입니다. 고향이 주는 그 편안함이 있더라고요. 너무 어제 좋았고요. 오늘 또 이 희망도시 포럼을 처음 제안을 받았을 때 제가 이제 뭐 관광이나 호텔 외식 쪽 그쪽에 많은 이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제 차원에 있어서 이제 자연 관광 자원을 어떻게 하면 극대화할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기여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제천에서 제천 지역에서 노력하시는 분들과 또 타지에서 이쪽 분야의 제천 출신 분들도 꽤 계세요. 그분들이 함께 그 노력을 하면 보탬이 되면 좀 더 그 건설적인 제천의 관광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요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제가 15분에서 20분 정도 발표인데 뭐 구체적인 안을 제시는 안 하지만 우리 제천의 관광이 어느 정도 성장에 맞고 어느 정도 가능성 있고 어떠한 것들이 좀 그 방향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어떠한 것들이 좀 필요할 것이냐 그러한 것들 위주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문제 해결을 위한 관광산업의 역할. 우선 그 관광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 어떻게 보면 경제에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산업은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무엇보다 관광은 국민 삶의 질, 행복 추구에 매우 중요하다. 왼쪽에서 보면 전 세계 관광산업의 경제 효과는 전 세계 국내 총생산을 다 합쳐봤을 때 관광산업이 차지하는 것이 9%, 거의 10%라는 거죠. 우리 제천이 그 100만 원을 벌면 9만 원은 관광산업에서 전 세계에서 특히 맨 하단의 파란색은 유럽이고요. 거기 노란색이 아시아 태평양입니다. 아시아 태평양이 계속 크게 관광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럽이나 아시아 태평양 쪽에 성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느 정도의 경제적 그 성장이 이루어진 국가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요. 관광산업의 고용 창출 효과를 보면 유엔 세계 관광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 11개 직업 중 1개는 관광 분야라는 거. 그래서 굉장히 고용 기여도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 2019, 2018, 2017 있는데 빨간색 그 중국, 일본, 한국을 보면 상대적으로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한국에서 관광산업이 고용 창출에 기여하는 게 좀 다소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관광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 요즘 20대들은 어르신들이 보기에는 참 한심한 게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돈을 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꼭 1년에 한 번은 어디건 나갔다 와야 돼요. 직성이에요. 그만큼 이제는 여행이나 관광이라는 것이 보편적으로 삶의 질, 행복에 기여하는 것이 굉장히 크게 차지했다라고 해서 보면 2022년 하고 싶은 여가 활동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오른쪽에서 세 번째 보면 국내 관광, 국내 관광의 7.5%가 국내 관광을 좀 하고 싶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사실 코로나가 좀 긍정적인 것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도 가볼 데가 참 많구나라는 것을 해외에 나가지 못하게 되니까 국내 관광을 하면서 우리나라 참 가볼 데가 많구나. 해외 관광도 42.9% 있는데 국내 여행을 굉장히 최근에 선호하게 됐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전반적으로 관광이 경제 활성화에 기대하는 그리고 어떤 삶의 질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관광산업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0년, 21년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동에 제한이 있었고 그 전에 2016년서부터 보면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매출액이 전체적으로 안정되게 적은 비율이지만 계속 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국내 관광사업체는 양적 성장이 이루어졌고요. 관광산업 기반은 굉장히 확대된 추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다 보면 관광사업체의 종사자 규모별 보면은 10명 미만의 관광사업체들이 거의 88%, 거의 90%가 10명 미만의 소규모 영세한 사업체
구성하고 있다는 거죠. 이 얘기는 관광 산업에 있어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 그 지역 경제 관점에서 좀 실질적인 도움되는 것에 있어서 이것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뭔가 대응책 및 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보면 전체적으로 왼쪽 그래프에서 보면 국민 여행 일수 그리고 국민 여행 지출액을 보면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우리가 먹고 살만한 어떤 경제사회 문화적인 그 궤도에 올라왔고요. 그런데 이제 어디를 주로 가느냐 보면 국내 여행 방문지는 우리 국내 여행했을 때 경기, 강원, 경남, 경북 이쪽을 주로 있다라는 걸 알고 있고 충북은 한 7, 8번째 그리고 2020년 국내 여행 방문지 21년, 22년 봐도 거기 한 8번째 충북 방문 비율은 약간 전체 여행을 대구로 봤을 때 4%대로 우리가 차지하고 있고요. 이제 문제는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전국의 많은 소도시들은 점점 인구 감소 도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명 인구가 감소하면서 경제 침체도 어느 정도의 활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관광 산업의 관점에서 보면 한 명이 감소할 때 최소한의 61명 정도가 우리 지역을 찾아줘야지 그 경제 수준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광 활성화를 우리가 좀 추진할 필요가 있다. 네. 그리고 외국인이 해외에서 들어오는 걸 보면 왼쪽 그래프를 보면 파란색은 우리 그 외국인들이 국내 관광객 방문입니다. 20년, 21, 22년은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다소 줄어들었지만 우리가 19년에 1,750만 명의 외국인, 거의 이제 2천만 명의 외국인이 들어오는 걸 눈앞에 두고 이제 코로나가 발생했고요. 반면에 빨간색은 국내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에 나가는 숫자입니다. 그래도 2017년에는 무역 관광 수지 적자 굉장히 높았는데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요. 외국인이 많이 방문하면서 외국인들이 주로 어디를 방문했느냐? 서울, 부산, 경기. 그래서 이렇게 됐고, 근데 어떤 대도시 중심에 한정적인 관광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한국에 왔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쇼핑, 대도시 중심에서의 쇼핑과 두 번째가 식도락 관광,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저희들이 제천에 미식으로서의 눈여겨볼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가 현재 정부의 관광 정책은 어떤지를 간략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지자체에 많은 관광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공모 사업을 통해서 제천은 우리가 우수한 인프라를 및 기획력으로 결국 많은 우리가 정부의 공모 사업에 우리가 선정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 관광 산업 생태계 육성 우리가 2013년부터 우리가 선정이 됐었고요. 두 번째 지역 관광 추진 조직, 지역 관광의 합의와 조정을 이끌어낸 지역 관광 플랫폼에 대한 것들을 20년, 21년 2년 연속 선정이 됐고요. 스마트 무장애 지역 관광,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 그러한 열린 관광지 또는 관광도시,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사업도 해서 22년 청포호반 일대 선정이 됐었고, 이번 최근에는 계획 공모형 지역 관광 개발 사업에 우리가 2020년 선정이 돼서 많은 사업들이 이런 노력, 정부 공모 사업에 우리가 선정이 되고 노력을 했지만 이것은 전국적인 지자체들의 관광 발전에 봤을 때 어떠한 문제점이 있느냐? 이거는 뭐 제천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 관광 개발의 문제가 유사한 중복 관광 자원으로 지역별 차별성 미흡하다. 우리 이제 어디 가거나 출렁다리나 모노레일은 다 볼 수가 있거든요. 어떤 하드웨어적인 것들 그런 것들 중복, 지역적 차별성이 적다. 시설 중심의 개발 사업, 양적인 성장에 있어서 시설 중심의 개발 사업이 우리가 좀 너무 지나치게 집중이 되어 있다. 문제는 이러한 것들은 금방 카피가 될 수 있다는 거. 실제적인 컨텐츠, 우리 카피가 어려운 컨텐츠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결국 관광 지속성이 결여된다. 그리고 관광객들의 관광 니즈 이해 및 대응 부족, 그리고 장소 중심의 정책이 주로 이루어졌다라는 한계점이 좀 있습니다.
지금 각 정부서부터 저희들이 관광에 대한 것들을 보면 김대중 정부의 문화와 관광산업, 문화와 관광이 같이 가고 박근혜 정부 때 고부가 같이 인복하고 한국관광 실현, 그리고 이번 윤석열 정부 한 정권에서는 여행으로 행복한 국민, 관광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 어떠한 내용들에 있어 제천과 조금 연관성이 있는 뭐 전부 다 제천하고 연관성이 있지만 보면 미식관광, 그리고 지역관광 자원개발, 그리고 우리가 자연치유도시로서의 치유와 행복을 주는 힐링여행 활성화, 그리고 차박, 의외로 차박 캠핑이 제천이 캠핑이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그 외지에서 보면 그 내륙 도시 활성 높이는 활력 높이는 관광 개발, 특히 웰니스 관광 산업 기반 구축, 이러한 것들이 우리 제천의 지역 관광 개발과 정부 정책과도 잘 일맥상통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제1차 관광진흥계획 정부를 보면 중요한 것은 K컬처 기반의 우리가 융복합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 전략이 제시되었지만 네 번째 전략, 더 자주 더 오래 머무를 지역관광시대 구현에서 워케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나중에 보시면 우리가 요즘은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재택근무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 가서 한 달 살기 하면서 거기서 인터넷으로 그냥 재택근무를 하는 거죠. 베케이션, 여행과 워 일하는 것이 같이 함께하는. 요즘은 워케이션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 관광. 야간 관광은 많은 지자체가 너도나도 하는데, 야간 관광이 왜냐면 여러분이 어디 놀러 가면 낮에는 활동을 하지만 밤에 뭐 할 게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야간 관광이 있는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겠죠. 결국 우리가 머무는 체류 관광을 위해서 어느 정도 야간 관광 콘텐츠가 있어야 된다. 그 관광 협의체 구성, 인구 감소 지역 맞춤형 콘텐츠,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좀 중요한 우리 제천의 관광 개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산업 육성 관점에서 보면 웰니스, 의료,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관광, 제천은 자연 관광이거든요. 그리고 반려동물 동반 여행, 캠핑, 이러한 것들이 우리와 매우 연계성이 높은 키워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제천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왼쪽에 보면 이게 이제 빅데이터를 기준으로 분석했을 때 제천시 방문객이 연간 1,500만 명에 달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관광으로만 온 게 아니라 제천을 방문한 빅데이터를 그 바탕으로 우리가 추적했을 때 1,500만 명이고, 충북을 봤을 때는 가운데 그래프를 보면요, 사실은 충북에서 가장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이 단양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주요 관광지, 2022년 이후 주요 관광지는 충북 내 최다 관광객 수를 기록했다. 그래서 800만 명, 우리가 단양보다도 이제 조금 더 많아진 그렇게 됐고요. 주요 이제 언제 많이 오느냐? 어제 왔는데 제천은 정말 가을이 좋더라고요. 물론 봄도 좋고. 근데 처음에 2019년 모노레일 생겨올 때 여름에 좀 많았었습니다. 청풍 쪽에. 21년, 22년 갈수록 가을에 여기 검은색이 있는 게 가을. 12월, 11월, 10월. 10월, 11월이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오늘 진짜 많더라고요. 우리 쪽에. 네. 그리고 제천시는 제가 친구들하고 제천을 홍보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제천은 여기 중령제를 넣으면 영주나 안동이고, 여기 그 시약제를 넣으면 원주고, 여기 박달제 뭐 그쪽을 넣으면 충주야. 한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너무나 좋은 곳이야. 그 얘기를 하듯이 제천시 관광재원은 산과 구릉지대로 구성된 지역 강점을 활용해서 자연치유도시, 한방 특화도시 이미지를 정립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2021년에는 제천시 자연치유특구도 지정을 했고요. 우리가 자연치유도시 제천을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로 해서 6년 연속 대상을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의 제천은 자연치유도시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제천 십경이 있고요. 그리고 국제 슬로우시티 충북에서 최초로 선정이 됐고, 이번에 2035년 제천도시기본계획의 청정관광, 역사문화, 국제한방, 미래발전, 건강생활, 이러한 도시로, 기본적으로 관광을 얘기할 때 우리가 그 지역의 주민들이 살기 좋은 것이 관광객들도 좋아하는 도시라고 얘기합니다.
2차적으로 이러한 관광 개발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천시 보면 관광지 지정은 우리가 충북에서 봤을 때 전체 23개, 그 중에서 제천이 30%를 차지하고 있고, 생태 녹색 관광을 봤을 때 우리가 관광농원이나 농촌 체험 그 휴양마을이 단양이나 충주보다도 우리가 높다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지정문화재는 우리가 단양하고 좀 비슷하고, 어느 정도 생태 녹색 관광 자원이 아마 충주나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 봤을 때 훨씬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재미있는 것은 제천을 봤을 때 청풍을 중심으로 한 그쪽 월악산 쪽과 의림지, 우리 제천시하고 근접한 의림지, 그리고 북서쪽의 박달재법, 이 세 개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인기 관광지가 사기 지역으로 랭크되고 있고요. 우리가 제천시 인기 관광지는 타지에서는 의림지가 아니고 리섬 리조트입니다. 포리스트 리조트. 외부에서 왜 자연 친화, 우리가 리섬 리조트를 우리 자연 친화적인 리조트라고 우리가 만들었거든요. 우리가 2019년이나 20년 대비 봤을 때 박달재 쪽의 자연휴양림 쪽에서의 성장이 확 높아진 걸 상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자연 치유, 자연관광으로 이미지 자리매김했다라는 걸 볼 수 있고, 이제는 관광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매력도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먹거리라는 것. 우리가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야채라 의림지 대표 맛집 또는 제천 맛집을 선정을 해서 했는데, 여기 의림지 근처 제천 시내에 많이 우리가 몰려 있어요. 이거는 밖에서 그 청풍이나 이쪽으로 남한강 쪽에서 다른 쪽으로 빠지지 말고 시내로 유인하기 위해서 가능한 맛집들을 제천에 시내 많이 우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알 수 있고요. 자, 그럼 제천시 관광 정책 빨리 시간이 없어서 빨리 가겠습니다. 쭉 봤을 때 2019년에 재미있는 게 있었어요. 미식 마케팅 팀 신설, 드림 팜랜드 팀 신설했고요. 2023년에 그리고 미식 마케팅 팀을 관광기획팀으로 편입했고, 레이크파크 TF팀 신설하고 관광개발팀을 1팀, 2팀으로 나눴어요. 저기 보면 왼쪽에 관광과의 인력들이 우리가 2018년에 비해서 거의 한 11명이 더 11명이 더 증가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제천이 관광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다. 아쉬운 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 미식 마케팅 팀을, 저는 제천의 미식을 굉장히 강조했으면 좋은데 거기에 관광기획 쪽으로 우리가 좀 편입이 된 건 좀 아쉬운 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분야에서 각종 공모 선정 및 제천 미식 개발 주축을 해서 선정이 됐고, 많은 그 지역에 최근에는 옥순봉, 배론 성지 등 신규 지역의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성과가 있었다. 여기서 지금 앞으로 중장기 제천관광진흥계획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올 말에 나올 텐데 거기서 향후 여러 가지 이제 안이 나올 거로 생각하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체령 관광을 위한 중점 과제 수립인데, 특히 현 시장이 공약 중에 하나가 제천관광공단 설립입니다. 이건 저도 개인적으로 제천의 관광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바뀔 때마다 관광이 좀 기조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구심점을 가져가서 일관성을 가져가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나마 제천관광공단이나 제천 관광을 담당할 정책을 집행할 기관이 생긴다라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천관광의 중장기적인 종합계획을 통한 일관성 있는 전문성 있는 관광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다른 타 지역은 문화관광재단으로 좀 확대해서 우리가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보면 짧게 시간이 되는데, 도시 전체 관광 경쟁력 강화할 필요가 있다. 체류형 숙박, 재미있는 게요. 제천은 숙박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체류형 우리 관광을 위해서 과연 숙박을 우리가 어떻게 확대할 것이냐. 사실 숙박 업체를 개발한다라는 건 중장기적인 어떤 노력이 필요하고요. 단기적으로 여기 보면 농어촌 민박업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등록이 된 게. 그렇다라고 하면 가서 농어촌 민박업이 시설이 그렇게 대형 리조트나 이런 데하고는 좀 안 되겠지만, 기존에 있는 단기적으로는 기존의 시설들을 어떻게 하면 개선하고 우리가 리모델링, 여러분도 우리 있잖아요. 깨끗한 데 가면 좋은 느낌.
낡았지만 깨끗한 곳. 그러한 노력과 단기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는 우리가 리조트나 큰 대형 그런 노력을 하고 그걸 확보할 노력이 있고요. 미식에 대해서는 이게 2, 3년 전에는 미식을 치면은 가장 크게 나온 그 시 중에 하나 제천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했을 때 빅데이터 하면 제천도 뜨고 있고 제천, 부산, 목포, 남도 음식 이 세 개가 뜨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제천이 관광 미식팀으로 해서 노력을 4, 5년에 왔거든요. 그게 온라인상에서의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으로 높았었다. 또 우리가 캠핑장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제천에 박달재 휴양림 쪽으로 우리가 있고 여기 월악산 쪽으로 있는데 박달재 개발에 있어서 그쪽이 왜 그러냐? 리섬 리조트는 외부에서 많이 알고 있어요. 거기 휴양림, 자연 환경 친화적인 지역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쪽은 캠핑장이나 우리가 자연 휴양림을 통한 마음의 건강을 치유하는 곳으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 여기서 보다시피 충북 내 전체 캠핑장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제천이. 그래서 유성의 정부는 미식 관광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이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우리 반려동물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1인 가구가 전국에 우리가 45%에 육박하고 있고요. 그 가족으로서 반려동물을 갖고 있는데 여행을 못 가죠. 반려동물 때문에. 그래서 전국의 정부 그 지능 정책 중에 하나, 공모 사업 중에 하나가 반려관광 그것을 지금 지원해주고 있는데 정부 정책도 여기서 보면 반려동물하고 동반 여행했을 때 얼마큼 더 지출할 의사가 있느냐? 혼자 가면은 당일 59,000원, 숙박은 81,400원인데 반려동물을 내가 데려갈 수만 있다면 우리가 125,700원, 그리고 숙박은 289,000원, 훨씬 지불 의사가 높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은 제천의 한방, 우리 세명대 여기서 한방도 있기 때문에 사람과 애완동물이 같이 치유하는 관광이 필요하다. 여러분 모르시지만 청담동에 가시면 한 건물 전체가 동물들을 반려동물들을 위한 센터가 있어요. 거기 가서 수영도 동물들을 수영도 하고 한방 치료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예약하기 힘들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물들을 치료가 아니라 치유하는 쪽으로 가져가면 좋겠고요. 근본적으로 제천관광의 종합력을 향상을 위해서 관광 개발에 있어서의 양적인 성장은 충분히 저는 잘 해오고 있는데 소프트웨어적인 컨텐츠에 대한 개발, 저는 제천이 한 것 중에 가장 성공한 것이 제천 국제 음악영화제가 저는 가장 성공한 거. 다른 지역은 카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요. 단시간에. 저는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을 키워나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좀 하고 싶고, 자연치유라는 우리 자연감각을 가져왔을 때 그의 정체성을 반영할 수 있는 콘텐츠들을 계속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와 제천관광에 있어서의 가버넌스를 분명히 가져가야 됩니다. 이거는 여담으로 모든 지자체의 이슈입니다. 시장님이 바뀌거나 누가 바뀌었을 때 그 정책에 있어서의 흔들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제천관광을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구도 하고 지역관광 산업을 육성하고 경쟁력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다. 그럼 20분의 짧은 기간 준비 기간에 전체적으로 브로드하게 제천의 관광의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주로 했습니다. 앞으로 좀 시간 기회가 있으면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조사해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